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FN투데이의 인세영 기자입니다. 발행인이기도 하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분석하고 취재를 했네요. 제목이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김문수 변수에 흔들리는 대선 지지. 노조원 표심 예측 불허입니다. 노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들 중앙 지침 어기고 김문수 지지. 대선을 앞두고 한국노총 내부에서 지지 후보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최근 부산 국민의힘 시당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 부산 지역 산하 단위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다. 이 선언은 한국노총 부산 지역 본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 산하 단위 노조 대표자들이 주도한 것이다. 이들은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거친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후보라며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노총 중앙의 공식 방침과는 다르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공식 지지하고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도 합류했다. 한국노총 총연맹 관계자는 단위 노조 대표들이 개별 행동으로 총연맹 지침과 맞지 않는다면서도 징계 등 별다른 조치는 어렵다 밝혔다. 부산본부 관계자 역시 이번 지지선언은 본부 차원이 아니라 개별 단위 노조 대표자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대선에서도 부산 지역 일부 산별 노조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내부에서는 부산 본부뿐만 아니라 단위 노조별로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상당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민주노총 내부 혼란, 간부 사임 등 진보정당 민주당 지지 놓고 갈등, 민노총도 대선 지지 후보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진보당 대선 예비 후보였던 김재현 상임대표가 이재명 지지 선언과 함께 출마를 포기하자 고미경 민노총 사무총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고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사임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민노총이 이재명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노총은 역대 대선에서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을 지지해왔으나 민주당을 공식 지지한 적은 없다. 민노총은 1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할지 논의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부 이견으로 정책협약이 무산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 전문가 김문수에 흔들리는 노조 표심, 진영 논리만으론 예측 어려워. 한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의 조합원 수는 2023년 기준 각각 약 116만 명, 108만 명에 달한다. 전체 노동조합원은 270만 명을 넘으며 이들의 표심은 대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도 노조원들이 좌파 성향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했지만 최근에는 조직 내 정치적 다양성이 커지며 지역과 단위 노조별로 지지 후보가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점이 노조원들의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시절부터 현장 노동운동을 이끌었고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이 때문에 노조원들 사이에서도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는 후보라는 평가가 나오며 일부 단위 노조에서는 중앙의 공식 지침과 달리 김문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노조원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노조원들이 무조건 좌파 성향 정당만을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는 달리 동떨어진 분석이 되고 있다. 오히려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노동계 출신이라는 상징성과 실질적 경력을 바탕으로 상당수 노조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결과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렇게 인세영 기자가 잘 분석했는데요. 한노총의 표심이 흔들리고 한노총의 단위 노동조합들이 있거든요. 이제 한노총이 크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 본부가 있죠. 부산 본부, 서울 본부 이렇게 쭉들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위별로 노동조합이 있는데 각 단위별로 중앙, 그러니까 한노총의 의견과 다른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이건 이제 역시 김문수 효과라는 거죠. 김문수가 노조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가 땡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있죠. 야, 노조 출신이 대통령 되면 노조가 발전할 것이라는 것도 있지만 가오가 있잖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자기네 고향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아니면은 자기네 출신 대학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이런 걸로 동문이 뭉치거나 동양 사람들이 뭉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렬한 게 이 노동조합이에요. 그런데 노동조합 출신이 김문수 후보 하나거든요. 이재명은 노동조합 출신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이 노조들이
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더 강렬한 좌파인 뭐 민노당 등 이렇게 진보당 등 이런 데를 지지했는데 이번에 김재현이가 이재명과 합치는 바람에 여기에도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합쳐? 우린 이재명 지지하기 싫은데 하면은 우리가 노조 출신인 김문수 지지하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단위별로 단위 노동조합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사 단위라든가 뭐 이런 단위 노동조합별로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 지지가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다. 공개적으로 위반되고 있다는 건데요. 한노총은 제가 며칠 전에도 공평을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민노총도 지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민노총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노총 마찬가지로 단위 노동조합별로 우린 이재명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노조 출신인 김문수 지지하겠다. 근데 이 노총이 270만 명입니다. 엄청나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좌파였단 말이에요. 이 좌파가 지금 흔들린다. 우파가 흔들리는 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데 좌파가 흔들리는 건 우리한테는 굉장한 플러스 효과입니다. 이재명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표가 일부 흔들린다는 그렇다고 무슨 노동조합이 일부 흔들린다고 대세가 뭐 이 김문수로 기울어졌다. 이거는 아니지만 우리 희망의 싹이 보인다는 거죠.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 어려운 싸움이에요. 전체적으로 좌파에 경도된 데다가 부정선거라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거기 그런 데다가 아름다운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조금 껄쩍지근해서 컨벤션 효과가 크게 안 나타나는데 여기에 또 홍준표가 이재명 지지하고 막 이런 바람에 지금 호떡집에 불났어요. 보수들은. 그런데 단비가 내리네요. 노동조합이 흔들린다. 그런 건 우리로서는 굉장한 단비죠.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이 있고 여태까지 나쁜 뉴스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좋은 뉴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거 18일 남았습니다. 18일, 17일이면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범죄자잖아요. 이것만 캠프에서 잘 말하자면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권자들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집결이 되거든요. 사표 방지 효과가 있잖아요. 내가 한 표를 행사하는데 내 한 표가 대통령 당선되게 만드는 표가 되고 싶지 않아요. 다 내 한 표가. 그때 평상시에는 이준석을 지지했던 그 그룹이 있어요. 그게 뭐 여론조사 이러면 뭐 5%, 6%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론조사는 안 믿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 5%, 6%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 5%, 6%가 막상 표장에 가면 이재명 안 찍어요. 왜냐면 찍어봐야 그건 뭐 사표가 되는 거니까. 종이 쪽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재명 찍을까, 김문수 찍을까인데 김문수 찍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변수도 뭐 크게 나중에는 될 것 같지 않다. 근데 이제 홍준표와 안철수가 단일화 안 했을 때 이건 컸죠. 왜냐면 안철수의 지지도는요. 그때 홍준표하고 삐까삐까였어요. 그리고 실제 득표도 크게 차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제 이준석은 효과가 미미해요. 그때 단일화 안 해서 문재인 당선시킨 거하고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이준석과 단일화 안 해도 이준석 표는 나중에는 사표 방지 효과로 표 찍을 때는 김문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도 안 돌아오는 놈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미미하고 오히려 단일화 안 했을 때 긍정적으로 봐서 보수는 그래야지 이러고 더 투표장으로 몰릴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요. 긍정적인 사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막는데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 대역전극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또 역전의 명수 아닙니까? 지금까지 역전으로 선거 이긴 예가 몇 번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걸 희망하면서 노동조합이 바뀐다. 브라질에는 노조위원장 출신 룰라가 물론 좌파죠. 근데 룰라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요 우파 정책을 써요. 그래서 브라질을 살립니다. 노조 출신인데 우파가 돼요. 그래서 대통령 돼서 여러 가지 우파 정책을 쓰는데 룰라보다 더 훨씬 일찍이 김문수는 노조 출신이지만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일찍이 우파로 전향했잖아요. 일찍이. 그러니까 룰라보다 훨씬 훌륭하죠. 그때 브라질도 노조들이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노조들이 우리 선배님, 노조 직속 선배니까 우리 선배님이 이재명 책은 뭐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민주당 지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당이야? 범죄 집단이야? 왜 범죄자를 지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단위별로 한노총뿐만 아니라 민노총이 어쩐지 제가 광화문 그 집회하면서 저는 광화문 집회 현장으로 가면서 어떨 때는 이제 그 경복궁역에서부터 이렇게 진입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저 소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소공동으로 진입할 때라든가 경복궁으로 진입할 때 거기는 이 민노총 등 걔네들이 집회를 했었거든요. 이 소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시청 앞에서 광화문에서 우리 우파 집회가 열리면 시청 앞에서 민노총 집회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 경복궁역에서 진입하면 광화문의 집회를 방해하려고 민노총들이 안국역이라든가 그 경복궁역이라든가 거기서 집회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현격하게 그 새가 뭐 흐물흐물대 아니 별게 아니더라고요. 몇 달 전서부터. 그래서 이 민노총이 그런 것도 효과도 있었거든요. 뭐 CIA에 막 집회 신고하고 막 이래서 왜 아이유 효과 때문에 좌파 집회가 찌그러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민노총까지 찌그러들었나 했더니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민노총, 한국노총이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민노총, 한노총도 보수파를 지지하는 단위 노조들이 많이 나온다. 왜냐하면 경제를 발전시켜야 노조도 있고, 노조라는 건 결국 회사가 있어야 회사의 봉급을 받고 그 봉급을 더 받겠다고 난리치는 게 노조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없어지면 노조원 자격도 박탈당해요. 근데 국제적으로 지금 옛날하고 달라요. 국제적으로 연계돼 있고 국제 뉴스를 회사원들이 다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 상황이 이렇고 지금 중국하고 무역 관세 전쟁이 이렇고 지금 일본 상황은 이렇고, 야 이거 우리 회사 위험해질 수 있는데 이재명 같은 놈이 대통령 되면 이거 회사 문 닫을 수 있겠다. 안 되지. 이런 분석들이 노조원들 사이에 나오기 시작해요. 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노조원들의 그 집회 요즘에 보십시오. 옛날도 아니야. 1년 전에 비해서 완전히 찌그러들었어요. 형격하게. 새가요 없어. 그리고 결기도 없어. 거기에다가 김문수, 노조 훈배. 김문수가 노조를 찢어밟히고 있네요. 김문수 화이팅! 노조원들 정신 차려서 한노총 화이팅! 민노총 화이팅! 그래도 방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약세예요. 부정선거 막아야 이깁니다. 부정선거 못 막으면 져요. 그건 졌다고 보면 돼. 부정선거 때려잡아야 됩니다.